안녕하세요. 인터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파란색과 주황색을 보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바로 대한민국 반도체 시장의 대표 주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두 회사에 대해서 수많은 뉴스와 기사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두 기업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미묘한 신경전과 그동안 1등을 고수하던 삼성전자가 왜 2등으로 밀려나 버렸는지,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GPU와 AI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와의 관계에 대해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하나 더,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CEO 젠슨 황과의 에피소드까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반도체 시장에 투자를 계획하시거나 이미 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을 드릴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1969년 삼성전자 공업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삼성물산을 모태로 전자산업에 진출했습니다. 창업주 이병철은 한국의 자원 부족 상황에서 고부가가치 기술 산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반도체 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1983년 디램 사업 진출을 선언하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64K 디램 개발에 성공해 반도체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이후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시장 확대를 통해 드디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가전, 모바일,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949년 국도건설 설립을 시작으로 1983년 현대전자산업으로 사명을 변경하며 반도체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1998년 세계 최고속 128M SD램 개발에 성공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LG 반도체를 인수했으나 경영난을 겪었고 2001년 하이닉스 반도체로 사명을 바꾸며 현대그룹에서 분리되었습니다. IMF 위기와 IT 버블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2012년 SK그룹에 편입된 후 SK 하이닉스로 재출범하게 되고 현재 디램과 랜드 플래시 메모리 시장의 주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디램과 랜드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HBM과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뒤처져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와 협력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메모리 중심 사업 구조로 인해 시장 변동성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두 기업을 알아봤으니 이제 반도체 시장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불리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전체 시장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나머지 약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며 디램과 랜드 플래시가 대표적입니다. 반면에 대만의 TSMC나 미국의 인텔이 주도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연산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하며 CPU, GPU 등이 포함됩니다. 디지털 혁명이라고 불리는 인공지능의 발전은 고성능 반도체 기술에 의존하는데요. AI 반도체는 디램이나 랜드 플래시와 같은 메모리와 CPU, GPU와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의 기술적 진화를 기반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메모리 반도체의 역할은 데이터 저장 및 빠른 접근을 지원하며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가 AI 연산 속도를 높이는데 필수적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 처리와 연산을 담당하는데 AI 알고리즘 구현을 위해 NPU, PIM 등 특화된 칩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AI는 고대역폭, 저전력, 고속 연산을 요구하며 이는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설계 및 생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특히 HBM은 AI와 고성능 컴퓨팅 시대의 필수적인 메모리로 알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엔비디아의 GPU H100은 HBM3 메모리를 사용해 AI 성능을 극대화했습니다. 엔비디아 H100은 AI 모델 훈련 및 추론 속도를 이전 세대 대비 최대 9배 향상시키며 생성형 AI와 대규모 언어 모델 처리에 최적화된 GPU입니다. 최대 3TB/s의 메모리 대역폭을 지원하며 엔비디아 시스템의 통합
통합되어 데이터 센터에서 1초에 1조 번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슈퍼컴퓨터를 기반으로 대규모 작업이나 연산을 지원합니다. HBM은 AI 시대에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고, 이를 삼성보다 빠르게 선점한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들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배경으로는 하이닉스는 2013년 세계 최초 HBM을 개발하며 AI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장기적인 연구 개발과 투자를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AI와 HPC 수요 증가를 예측하고 HBM 기술에 집중하며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와 긴밀히 협력하며 고객 욕구를 충족하는 제품을 적시에 공급해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HBM3E와 같은 첨단 제품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며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 결과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해 기술력을 더 강화할 수 있었고, 엔비디아와의 독점적 관계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삼성전자는 HBM3 개발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겪으며 경쟁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먼저 기술적인 문제로 발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엔비디아에서 요청하는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고, 전력 효율에서도 하이닉스 제품 대비 뒤처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략적 판단 미스를 하게 되는데, 삼성전자는 초기 HBM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수는 장기적인 기술 리더십을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의 테스트 실패로 다른 주요 고객사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는 결정적으로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엔비디아에 제품을 공급하게 하는 등의 시장 대응 지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젠슨 황에 마음에 들지 못했던 재미있는 일화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측에 뇌물 86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이재용 회장이 21년 8월에 감옥에서 석방된 후 젠슨 황이 삼성전자를 방문했을 때 삼성전자는 지금 HBM 생산이 가능한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재용은 자신있게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실제로 회사 내부를 확인해보니 어이없게도 HBM 연구 개발팀이 이미 해체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재용은 크게 분노했고 이후 조직 개편과 투자 확대를 지시했지만 이미 하이닉스와 벌어진 메모리 기술 격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사내 문화도 하나의 문제로 거론되어 왔는데요. 삼성전자는 상하 구조의 위계적이고 경직된 조직 문화로 인해 자유로운 소통과 협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성과 대비 낮은 보상 체계와 불투명한 인사 정책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하이닉스로 인재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명 서초딩 이슈로 불리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삼성전자의 최고 경영진 및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서울 서초동 본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은 반도체 기술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는 전문 경영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삼성전자 내부 보고 체계에서 경영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로 인해 복잡한 기술을 다뤄야 하는 보고서의 품질과 효율성이 저하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고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하이라키 구조로 인해 의사결정 속도가 느리고 실무진의 의견이 왜곡되거나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내부 직원들의 불만을 키우고 조직 문화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드러내게 되었죠. 일부 삼성전자의 조직 문화 혁신 시도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성공 가도를 달리는 하이닉스를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하이닉스는 AI 시대를 함께 열어갈 핵심 파트너라고 칭하며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하이닉스는 HBM 시장 점유율 약 53%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38% 점유율로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는 마이크론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2025년 하반기에 HBM4 칩의 양산을 계획하며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전망입니다. 반면에 삼성전자가 뒤늦게 HBM4 개발에 나섰지만 여전히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은 기술력
혁신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디램과 랜드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선두주자지만 떠오르는 HBM 시장에서는 하이닉스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회사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AI 시대의 수요 증가 속에서 두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시장 판도가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엔비디아의 차후 행보, 그리고 하이닉스의 독주와 삼성전자의 부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해주시면 빠르게 다음 영상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알차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인터스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